마지막 단위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보통 여기도 지금 이게 작년 10월, 올해가 아니라 작년, 되게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0번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자, 다음 또 이제 뭐 만만한 문제들도 쭉 있고요. 또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또 비슷한 문제 한번 2차함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함수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대수나 미적분 문제에서도 문제가 난이도가 좀 어렵다 싶으면 대부분 다 2차함수랑 그 개념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차함수는 정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2차함수 연습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45%짜리 잠깐만 어떤지 골라볼게요. 일단 38%짜리 있다가 22번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우의 수. 예를 들어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2025년 9월 고1 21번.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야. 그래서 여기 21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21번은 뭐냐면 객관식 킬러예요.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서로 다른 4종목 ABCD를 활동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신청서가 있다. 자,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하도록 다음 규칙에 따라 스포츠 활동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단 종목을 신청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에 보면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종목 A와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 조건에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다시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자, 그럼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총 거기 ABCD 4종목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냐면 10개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럼 10개를 고르는데 우리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문제를 딱 읽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 월요일이 있고 화요일이 있고 종목을 신청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 여기다 2종목씩 채워 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2종목씩 채워 넣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가에 보면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을 선택하여 활동한다고 했거든. 되니? 그럼 봐라. 나는 지금 총 몇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총 10개의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하루에 2개씩 5일이니까 총 10개의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각 종목은 적어도 2일씩 선택하여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3, 얘가 3, 얘가 2, 얘가 2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제일 화끈하게 4, 2, 2, 2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얘는 내가 왜 안 된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거든. 왜 있을 수 없냐면 자 봐라.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A가 4개가 되고 B가 2개가 되면 총 6일이 필요한 거거든. A를 한 날에는 B를 할 수가 없으니까. 됐니? 하루에 A만 2개 선택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됐니? 보면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에 A만 2개가 되는 게 아니라서 A가 4개고 B가 2개면
A와 B가 같은 날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 6일이 필요한 거지. 근데 날짜는 5일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최대로 땡겨도 얘가 3일 때 얘가 2, 얘가 2 아니지. 얘가 3, 얘가 2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됐니? 아니면 3, 2, 2, 3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얘가 2이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3,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 3, 2,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니? 아니면 얘가 2, 2, 3, 3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되니? 혹은 얘가 2, 2인 건 상관없으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2, 2, 2, 4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잘 보면 우리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고 했거든. 그럼 B와 C가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하면 이거는 뭐 상관없겠네. 이거는 가능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배치하는 경우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배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A가 3일이 돼 있으니까 내가 5일 중에서 3일을 뽑아갖고 거기다가 A를 넣는 거야. 즉 여기다가 A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B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겠어? 그럼 B는 나머지 두 군데 B가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A와 B는 같은 날에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가 3개고 B가 2개면 A 3개를 넣을 날을 뽑아. 그럼 나머지 날에 B가 하나씩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B와 C는 종목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얘를 고르면 거기다가 C를 하나 넣는 거야. 되니? 그러면 나머지 C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럼 나머지 C가 2개. 이거 C가 몇 개였어? 3개구나. 그럼 나머지 C가 3개니까 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또 C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3C. 요게 뭐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야? C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야? 그럼 A도 집어넣고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었으니까 나머지 빈자리에다 그냥 D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됐지? 따라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C3은 10 곱하기 2C는 2 곱하기 3C는 3이니까 얘가 몇 가지가 돼? 60가지가 될 거예요. 얘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질 거야. 왜? C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일단 5C3은 똑같고 A 넣어요. 그럼 나머지 이틀에다가 B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B를 집어넣은 이틀 중에 하루를 골라서 우리 C를 넣고요. 그 다음에 C가 2개니까 나머지 3개 중에 B가 오네. A 3개 중에 1개를 골라 이번엔 C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3C나 3C나 둘 다 3이라서 똑같긴 하네 결론이. 그래서 이놈도 5C3 10 곱하기 2C를 2 곱하기 3C는 3이니까 얘도 60까지가 되는 거겠지. 자, 다음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2, 3, 3, 2잖아요. 그러면 5, C,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고 그래서 거기다 A를 넣어. 그럼 나머지 3에다가 B, 3에다가 B를 하나씩 집어넣겠지.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를 좀 바꿀게요. A가 2개고 B가 3개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때 C가 3개래. 그럼 C가 3개가 되는 건 이 B 3개 중에 1개를 골라서 C를 넣고 나머지 A 2개 밑에다가 또 C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C를 넣는 방법의 수는 3C이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3, 3이가 되는 건 경우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C 20 곱하기 3C를 3하면 얘는 몇 가지가 돼?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 3, 2, 3이 되는 경우 그럼 그때도 5C2에다가 이번엔 C가 2인 거니까 B 3개 중에 1개를 뽑고 B 3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 A 2개 중에 1개를 뽑아갖고 C를 넣어야겠죠. 됐지? 아까 여기는 2C2니까 내가 여기다 안 쓴 것 뿐이야. 되니? 왜? A 밑에 둘 다 C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남은 자리에 D가 몽창 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도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얼마가 돼?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2C2잖아. 둘이잖아. 그럼 얘는 5C2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면 돼? 3C2. 그래서 A와 B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가 비어요. 그 다음에 C는 우리 A 하나에다가, 그러니까 B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B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그 밑에다 C를 하나 넣고요. 그럼 나머지 B가 없는데 또 C가 들어가야 되잖아. 되니? 그러면 나머지가 B를 제외한 나머지는 3개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골라 거기다 C를 넣으면 되거든. 그럼 나머지 T는 빈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C는 10 곱하기 3C는 3 곱하기 2C는 2 곱하기 3C도 3. 그럼 3, 3은 9, 2, 18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180까지가 되는 걸 거예요. 다음 2, 2, 4, 2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5C2 곱하기 3C2 해서 우리 A와 B를 넣어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와 C는 한 개만 겹치는 거니까 두 개 중에 B 두 개 중에 한 개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C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B가 없는 곳에다가 C를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10 곱하기 3 곱하기 2는 몇까지가 돼?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다음 2, 2, 2, 4. 그럼 이 경우도 5개 중에 2개를 뽑아 A를 넣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뽑아 B를 넣고 그 다음에 B 2개 중에 1개를 뽑아 거기다 하나 C를 넣고 그럼 B가 없는 3개 중에 또 1개를 골라 또 거기다 C를 넣겠지. 그럼 나머지는 D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80까지가 될 거야. 그럼 얘는 60이 하나, 둘, 셋, 넷, 24에다가 30을 더했으니까 270, 180은 2개면 360. 그럼 0, 3, 1, 630. 답이 없네. 그럼 잘못된 데는 찾아야겠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봐봐. 이거 아까 찜찜하긴 하는데 자, 5C2와 3C2를 했어. 되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거든. 월요일, 화, 수, 목, 금 중에 2개를 뽑아갖고 A를 넣고 나머지 2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뽑아갖고 B를 넣는 거거든. 근데 A, B가 다르니까 안 나눠줘. 나눠주면 안 되지 않나? 이거는 개수가 아예 다르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거기다 B, C를 집어넣는 게 3개니까 B 2개 중에 1개를 뽑아서 C 넣고 나머지 A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C 3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고
요경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에다가 내가 두 개를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A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B 두 개가 이렇게 됐다라고 쳐봐. 그럼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2실 곱하기 3실 한 게 뭐냐면 C를 2실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C를 넣었어. 그러면 C가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어디 들어가야 될 거냐면 여기 또는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 B와 C가 하루만 같은 B와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셋 중에 2개를 골라서 거기다 C를 넣은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 C, 예를 들어서 여기가 C 이렇게 되면 나머지 여기가 D, D가 되면 되는 거라서. 맞죠? 이렇게 되면 맞는데. 그럼 3, 3, 5, 9, 2, 18 곱하기 10이니까 180까지. 2, 2, 4, 2.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빠질 게 많진 않은데. B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B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C를 넣고 4인데 D는 나머지에다 쫄고. 그럼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럼 180. 어디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종목은 이 일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A와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 몇 번이었어? 18번이었지. 여기 이렇게 안 썼을 거거든. 여기는. 여기도 비슷하게 나누기는 했어. A를 2일, B를 2일 활동하는 경우. 그래서 2일 활동하는 경우가 요거 3개인데 여기서 너무 많거든 지금. C가 4일, 3일, 2일. 그럼 A가 2일, B가 2일인데 C가 2일 활동하는 경우의 수는 30 곱하기 2에서 60까지. 잠깐만. C는 B를 활동하는 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활동하고 A와 B를 활동하지 않는 요일에 활동한다. 이게 뭔 소리야? 알았다. 내가 여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이게 잘못한 게 뭐냐면 잘 봐라. 내가 여기 A, B를 하잖아. 되니? 그때 여기에 C가 안 들어가고 여기에 C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 되니? 왜냐하면 내가 여기 비어 있는 거라는 걸 깜빡했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3C1을 해갖고, 그러니까 3C1을 해갖고 여기다 C를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C를 집어넣잖아.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 C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C 하나 집어넣고 D가 4개가 되는 경우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D가 들어가는 거니까 매일 서로 다른 두 종목을 선택한다는 게 안 되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얘는 3C이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야. 아예. 내가 여기 B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C를 넣잖아. 그럼 나머지 C는 꼭 여기 와야 되는 거야. 되니? 그래야지만 여기에 CD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가 180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30 곱하기 2에서 얘가 60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여기도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우리 저기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거는 네 개니까 이거는 맞네요. 얘가 틀리겠지. 여기도 5C, 3C에서 A와 B를 집어넣고 B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 C를 넣었어. 그럼 나머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나는 비어있는 데 들어가야 돼. 하나는 C가 비어있는 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A 두 개 중에 하나에만 C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월, 화 둘 중에 어느 날에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 그럼 2는 4, 3, 12 곱하기니까 120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미안. 선생님 여기를 착각했죠?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더 제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를 2일, B를 3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총 90까지 맞고요. 그리고 90까지 맞고. 그 다음에 A가 3일, B를 2일 활동하는 경우의 수도 120까지. 맞아요. 그럼 요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62, 하나, 둘, 셋, 넷, 5개. 300에다가 요게 120까지, 요게 30까지니까 150까지를 더하면 답은 450까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해되죠? 여기서 대박 실수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비어있는 데다 무조건 C를 하나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만만치 않았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하벨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지. 모든 경우들을 케이스를 일렬로 쭈르륵 나열해놓고 각각을 세서 얘들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하벨 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몇 번 풀기로 했냐면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9월 고1 30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22번 fx는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a와 x축이랑 안 만나는 놈이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1차 함수 bx는 bx 더하기 7 아니 gx는 bx 더하기 7 그 다음에 hx는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1x 더하기 7 이렇게. 그럼 얘들 일단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gx랑 hx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위치 관계가 서로 수직이에요. y축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 되는 거지.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b,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 그럼 둘은 서로 수직인 놈이야. 맞죠? 그리고 얘도 y절편은 7, 얘도 y절편은 7이니까 y축 위에서 만나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이에요. 그래서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고 fx는 저기 저렇게 돼 있어요.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fx 빼기 gx 곱하기 fx 빼기 hx가 16분의 1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n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의 4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때 4점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그 다음에 c는 알파, 0 d는 베타, 0에 대하여 사각형 ACDB의 넓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이 P 플러스 Q2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마지막 주어진 조건을 분석을 해보면 이 마지막 주어진 조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꼴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갖는 거거든. x 이꼴 알파와 x 이꼴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갖는 거죠. 됐니?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데 우리 얘랑 얘는 그러니까 이놈이 0이 된다는 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건 fx 빼기 gx니까 fx 이차함수랑 gx 직선이 만나는 점이 되는 거고 얘는 fx랑 hx가 만나는 점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게 각각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는 글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얘가 알파, 베타, 얘는 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b는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축 여기 y축이 있어서 여기 7이라는 놈이 있어. 그럼 gx는 기울기가 양수인 놈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될 거거든. 이렇게 gx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hx는 얘랑 수직인 놈이야. y축에서 만나고 얘랑 수직인 놈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있을 거거든. 얘가 y 꼴 h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fx는 아래로 볼록인 놈이고 축이 x 이꼴 4에 있는 놈이거든. 그러면 저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a 값에 따라서 여기 어딘가 뭐가 있어서 x 이꼴 4가 있어서 됐니? 아래로 위로 볼록?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a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어. 그럼 일단 y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내가 여기다 0을 집어넣잖아. 되니?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0 빼기 4는 4, a 제곱은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 플러스 a가 되는 거거든. 그럼 a 값이 0이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a 값은 양수에서 0이 될 수는 없지만 a 값이 0이라고 하면은 쟤는 y절편이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 여기도 4 해서 얘보다는 위에서 지나가는 놈이겠지. 이놈보다는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쳐볼까요? a 값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된다고 쳐봐. 그럼 이 방정식은 실근을 몇 개 가질 거냐면 얘랑도 두 군데 만나고 얘랑도 두 군데 만나는 거니까 제가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실근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좀 줄여볼까요? 그럼 좀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 여기를 얘가 이쪽은 2개니까 얘가 좀 위로 올라가서 요 점을 지나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점을 지나가고 얘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근데 그렇게 되면 교점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올라가면 저기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는 거겠네. 맞죠? 근데 나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인 상황을 원하는 거야 지금? 2개인 상황을 원하는 거지. 됐니? 그럼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얘를 더 올려? 위로 올려. 그럼 위로 올려서 얘가 실근이 2개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거냐면 아니다. 얘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7을 찾아서 저거 하는 게 빠르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fx가 여기 있어요. x 이퀄 4가 대칭축이어서 펑퍼짐하게 생긴 놈. x제곱의 개수가 작은 것이 4분의 1이니까 y 이퀄 4분의 1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a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x 이퀄 4가 여기 있으니까 y축은 이쪽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이 요 밑에 있는 경우와 이게 1번 7이 요 위에 있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7이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 왜냐하면 7이 이 위에 있잖아. 그럼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뭐가 있는 거고 gx가 있는 거고, 걔랑 수직인 뭐가 있어요? hx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7이 이 위에 있으면 이 gx도 이 fx랑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 얘가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 어떻게 움직여 보더라도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 요 점을 지나고 이 빨간색 직선과 수직인 파란색 직선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f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거든. 됐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거는 모순이 생기는 상황. 이건 조건과 모순이에요. 쟤는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7이 두 가지 상황. 이 밑에 있는 경우와 이게 3번이라고 할게. 미안해. 3번 얘는 안 되고 7이 여기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여기 2번 7이 여기 있는 상황도. 그럼 7이 먼저 저기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bx랑 hx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hx가 요 점에서의 접선이 되면 되는 거야. hx가 하필 요 점에서의 접선이야. 그리고 얘랑 수직인 직선 g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얘가 접선이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 딱 두 개만 생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저런 자연수 n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 두 번째 경우인 거고. 다음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7일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가 이번에도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걔랑 수직인 직선이 이쪽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러면 실근이 여기 하나 두 개만 생기는 거지. 얘가 두 군데서 만나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요 0,7에서 근 두 개의 접선이 이 2차 곡선의 근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랑 다 접한대.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절편이 0,7인 거니까 y 꼴 mx 더하기 7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bx 더하기 7 하면 되겠구나. 미친, 왜 이거를 꼴 mx 더하기 7이라고 둬. bx 더하기 7이라고 주면 되겠고, 아니다, mx 더하기 7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그거의 두 근이 b하고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를 mx 더하기 7이라고 둘게. 그럼 걔가 뭐랑 접해야 돼? 얘랑 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mx 더하기 7이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4mx 플러스 4, 7의 28이 여기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a가 될 거니까, 내가 전개를 해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28x 플러스 16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얘가 몽창 다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기 4x에다가 얘는 4mx니까 마이너스 4mx니까 플러스 2m의 x 그 다음에 16에서 28을 빼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겠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얘가 4 플러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플러스 1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여기인데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b하고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두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알지 않니?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를 갖고 a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거야. 자, 얘를 정리해. 그럼 4m제곱 플러스 2, 4, 8이 16m 플러스 16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28 빼기 a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4분의 28 빼기 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4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28 빼기 a가 마이너스 4 넘기고 나눠주면 a 값은 얼마가 돼? 32가 되는 거겠지. 그럼 a 값은 32를 넣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8 빼기 32는 얼마가 되는 거니? 28 빼기 32 마이너스 6 그러면 4m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마이너스 4인가? 4지. 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m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플러스 2니까 5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접점이 알파인 거고 요 접점이 베타인 거거든. 그럼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알파, 0, 베타, 0을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저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우리 뭐하고 얘하고 어떤 방정식의 두 근? 아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내가 아까 a의 값이 32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2m x 그 다음에 32 빼기 12 하면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m 값에 따라서 하나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고 하나는 베타라는 중근을 갖는 거야. m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럼 넣고 해봐야겠는데? 자, 그럼 얘를 넣어볼까요? 그럼 얘를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플러스 2m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 x 플러스 20이 0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나머지 한 근은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x제곱 4, 4가 날아가면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인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2 루트 5, 그 다음에 2 루트 5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x는 2 루트 5 더하기 7인 거니까 마이너스 4 루트 5 플러스 2, 5, 10 더하기 7 그럼 17.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루트 5 더하기 17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알파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루트 5 x 여기 x가 빠졌네.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디 갔어? 요거 mx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1x 그러니까 y 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의 x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5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5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얘는 4 루트 5 플러스 10 더하기 7 그럼 17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가 17 플러스 4 루트 5. 따라서 이때 어떤 5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냐면 x축은 이 밑에 있을 거니까 여기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요거가 17 더하기 4 루트 5 여기는 17 마이너스 4 루트 5 두 개를 더하면 34 나누기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루트 5가 되는 거거든. 그럼 2 약분되면 2니까 얘가 68 루트 5 요게 최대값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최대값이 최소값인지 몰라. 일단 하나가 구해진 거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뭐였어? 여기 0,7이 여기 접점이 되는 경우였거든. 맞죠? 그러면 mx 더하기 7 그러니까 fx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a에서 mx 더하기 7을 뺀 게 0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게 4분의 x 제곱이 되는 거. 하여튼 이거 쭉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얘도 계산량이 조금 되게 많네요. 그래서 답만 미리 조금 여기 보고 알려주면 아까 하나가 뭐였어? 68 루트 5였지? 그럼 68 루트 5가 최대값이고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접할 때야. 그때 최소값을 구해보면 그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5가 나온대요. 이걸로 마저 계산해보면 95가 나온대.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요거 95랑 68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153? 163? 163.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163.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고생들 많았고 목요일날 내가 교재 받으러 갈 거니까 교재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고생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이지.